오늘 이 반은 정체성이 초심자들입니까? 아니면 좀 수준 있는 초심자? 지난번에 목요일 날 강의했잖아요. 그건 입문반. 입문반보단 낫고 한 걸음. 교무스님께서 연초에 강의 부탁하시면서 여러분들 강의를 무슨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교무스님이 잘 알아서 정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느닷없이 유식 30송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이 든 거야. 하나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준이 있던가 유식이 어려워요. 상당히 수준이 있던가 아니면 교무스님이 유식을 좋아하는구나. 이제 두 번째예요. 알았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유식의 혹시 반대말 알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거 큰일 났네. 유식의 반대말은 무식일 수 있죠. 그게 첫 번째 정답일 수 있고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 여러분들 이제 입문반 지난 여러분들 수준으로 이걸 조금 끌어올리면 유식의 반대는 유물 정도 될 거예요. 유물. 유식이 거의 같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유물론과 유심론 이런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지금 입문반과 초심자반의 경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무식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또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농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식 30송을 배워야 되는데 유식 30송은 말 그대로 송이 30개가 있어요. 근데 이 송마다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돼 있어서 30송을 마음 먹고 공부하면 뭐 그냥 이제 번역하고 뜻 해석하는 정도로 해서 넘어가면 뭐 한 5주에서 한 10주 정도면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교무스님이 저한테 주신 시간은 딱 3주인가 밖에 안 돼요. 3주인가 4주.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제가 종단에 무슨 행사가 좀 있어가지고 1시간만 하고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유식에 대한 입문 정도 간단하게 1시간 정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1송부터 30송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는 좀 해봅시다. 근데 이미 저한테 강의를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은 저 스님은 하기는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원체 이야기하다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늘 집에 가면 후회해요. 내가 우리 절에 가면 후회해요. 요점만 핵심만 얘기하고 올 걸 또 오늘 또 장광설을 또 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습이 잘 안 고쳐져요. 알아서 해. 또 하다가 중간에 끊기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래 드라마나 연장물들은 언제 끊어? 클라이막스 때 다음 이 시간에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또 부르시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유식 강의를 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유식이 원래 인도말은 이제 우리 사실은 좀 이제 공부할 때는 초심자 때는 안 배우는 게 좋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한문과 이 원어가 막 뒤섞여 있으면 공부가 이렇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문 초심자 반 때는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경전들이나 아니면 한글로 된 것들을 좀 공부하시다가 이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이제 욕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원어도 좀 찾아보고 한문하고 번역한 걸 좀 맞춰보고 이러면 좋은데 이 불자들 중에 약간 좀 늘 제가 안타까운 점이 너무 의욕들이 넘치셔가지고 공부할 때 막 너무 한꺼번에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인도말 원어는 안 배우는 게 좋은데 요건 이제 유식은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 딱 유식에 대한 말 한마디만 이
제가 여러분들 수준을 내가 함부로 보는 건 아닌데 지금 쓰는 건 영어가 아니라 로마나이즈인진 알죠? 이 영어가 아니라 단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게 영어 발음이 아니고 발음을 로마나이즈로 한 거예요. 이제 영어의 알파벳처럼 이렇게 그 표기를 그렇게 한 것뿐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말은 되게 글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비, 자나, 푸띠, 마트라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조금 빨리 그러면 이제 비자나, 푸티, 마트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인도 사람도 이게 억양이 중국 못지않게 이게 사성까지는 아닌데 막 억양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나, 푸티, 마트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또 하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지 마시고 그냥 글자 그대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유식이라는 말인데요. 이 인도말로 유식이라는 말인데 비라는 말은 이게 이제 V 발음을 B라고도 하고 인도의 원어는요 사실은 W에 가까워요. V 이렇게 이것도 이런 강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위즈나파티라고도 읽고 비자나파티라고도 읽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로마나이즈한 걸 읽자고. 이 비라는 동사, 이 비라는 글자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분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해낸다 이런 뜻이 있어. 비라는 말은 구별해낸다. 자나푸티에서 자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봤냐 비로자나 너무 나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로자나 이게 아니라 바이로차나 그건 비로자나 한글 발음이고 그건 이제 바이로차나를 중국 사람들이 비로자나로 한문으로 한 거 우리가 발음하니까 비로자나 원래는 바이로차나라고 읽어야 맞는 것이죠. 또 비로자나불까지 또 알고 계셔서 이게 헷갈린다니까 우리가. 지냐나라고 하는 지냐나, 빤냐의 원어, 지혜의 이 지냐나가 붙으면은 아는 것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나푸띠라고 이게 읽는데 이건 그냥 통칭해가지고 안다, 혹은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동사, 그 명사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단어의 뜻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는 분별한다는 말이고 짜나푸티라는 말은 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트라라는 말은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는 독특한 수식어인데 굳이 해석하면 단지 무엇 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비자냐푸티 마트라를 갖다가 우리말로 그냥 편안하게 해석을 하면 이러는 거야. 내가 구별해서 아는 것은 단지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이제 의역하면 아는 것은 다만 구별되어질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하는 건 초기 불교에서는 감각기관으로 알았어요. 감각기관이 뭐죠? 육군이야.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중에 의는 약간 총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떼어놓고 5가지 이 감각의 기관들이죠. 안, 이, 비, 설, 신. 그래서 불교에서 특히 유식에서는 이 안, 이, 비, 설, 신 이 6가지 6번째 의를 뺀 이 5가지를 앞에 우리가 뭔가를 알기 전에 앞에 알게 되는 식이다. 그래서 전오식이라고 해요. 안, 이, 비, 설, 신.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구별해갖고 분별해갖고 혹은 감각으로 아는 건 전부 다 이 오식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오식을 바탕으로 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오식을 아는 건 우리만 그럴까? 동물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동물도 되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 오식은 물론 인간이 동물들보다 훨씬 발달해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만 놓고 보면 동물과 큰 차이는 없어요. 자랑할 건 안 돼. 응? 자랑할 것은 안 돼. 다만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6번째 시, 이 의라고 하는, 의가 이제, 의라는 말이 그 인도말로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대개 지금은 마나스 정도로 이해하거나, 마나스를 이제 7식의 범주 안에 유식에 넣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유식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6번째 식을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불교에서 얘기할 때 이게 구별 안 하면 같은 말이다. 마음, 뜻, 생각. 이걸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구분해낼 정도 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거야.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6가지, 심의식이라고 하는 3가지를. 여러분들 마음, 내가 한번 또 물어볼까? 이런 거 하면 재밌더라고.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손을 갖다 마음에. 이제 수준이 있어갖고 안 갖다 대는구나, 이제. 보통은 마음에 손대라고 하면 되게 어디다 대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되네. 이게 뭘 해야 그 다음에 이게 진행할 텐데, 이제 그 다음 말 무슨 말 하나 보자 이러고 아무도,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심장에다 갖다 대고, 조금 뭐 좀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다 갖다 대고 막 이러더라고. 마음이 과연 어디 있을까? 마음. 우리가 흔히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된다, 마음 먹자, 뭐 이럴 때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옛날에는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학과 물리학과 생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생각했거든. 우리 몸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장이라고 본 사람들이 많죠. 근데 조금 물리, 생물,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뇌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심장과 뇌의 거리는 사실은 별것 안 되지만, 이 심장과 마음 먹은 것과 생각한 것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참 인체의 신비야. 근데 여러분, 이 심의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인도말 다 달라요. 단어가. 저건 치타라고 하고, 의는 마나스라고 하고, 이 식을 갖다가 의미하는 건 이거 쓴단 말이에요. 비즈냐나 이걸 써요 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 마나스 쓰고, 치타라고 쓰는데, 그러면 이제 6번째 식이 되게 이 경우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건 6식이고, 나중에 이제 그 유식에서 이걸 7식으로 봐서 같긴 한데 조금 달라요. 그러나 단어는 이렇게 써. 근데 이 6번째 이 6식은 이 전 5식들이 뭉쳐져 가지고, 여러분 눈으로만 봐가지고는 인식을 완전히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이 된다면 거의 장님하고 귀머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 볼 수는 있는데 그것만 하는 거니까. 근데 소리도 듣고 느낌도 있고 같이 이래야 되거든요. 만약에 듣기만 하고 보지 못하면 그 장님하고 다를 게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안님이 설신의 이 5가지가 총체적으로 합쳐져 가지고 경험되어진 것이 불쑥불쑥 나타나 가지고 1살 때 경험되어진 것이 숨어 있다가 50살 때도 그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 경험이 영향을 끼친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른다니까요. 왜? 이유를 대는 거지.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요새 뭐 국회 청문회 같은 거 하면 그 되게 훌륭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시종일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나는 건 저는 유식적으로 보면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량하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이 6번째 의식의 의는요, 이 5가지 것이 뭉쳐져 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튀어나온 것이 기억이 되고 경험이 되어져 있다가 다른 날 갑자기 이게 또 튀어나와서 비슷한 환경에서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게 또 나타나. 그러니까 이 육식은요, 부가 되고 부가 되고 부가 되고 부가 돼 가지고
10살 때 의식하고 50살 때 의식하고 달라요. 같은 의식인데 달라. 왜 다르죠? 50년의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상황에 그것만인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어지면, 수행과 고민이 깊어지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검색하지 말고 사색을 좀 하면 어떻게 행위해야 되는지가 매우 진중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불쑥불쑥 내놔. 근데 이 불쑥불쑥 내놓는 게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저장이 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또 1년 있다가 또 이게 비슷한 상황이 또 튀어나오는데 그 1년 전에 있던 상황이 튀어나온지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유식에서는 이제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왜 그렇지 하고 그런 것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6식, 7식, 8식이라고 하는 식 자체를 가정해가지고 행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행위의 의도가 삐 하고 숨어서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숨어 들어가는데 의도가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위만 숨어 들어가. 행위만. 선악, 시비가 아니라 그냥 행위한 그 자체가 어디로? 팔식으로 다 들어간다. 팔식은 이 분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팔식을 맑고 깨끗한 식이라 그래. 오직 여기는 행위한 그 행위 자체만 남아 있어요. 분별하지 않아. 좋아서 하거나 싫어서 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행위만 들어가 있는 거지. 참 어렵죠, 벌써. 왜 유식이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배우면 별것 아닌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팔식 같은 걸 전혀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걸 공부하려니까 너무 간단한 이론인데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게 툭 튀어나오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 안에는 6식, 8식, 7식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식을 하면 전호식하고 6식 주로 해요. 거기다가 에고이즘,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고집대로 그게 7식이거든? 되게 6식하고 7식만 가지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8식이 근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식인데 평상시에 전혀 이 8식의 작동을 몰라요, 우리가. 그러다가 8식 공부를 하니까 말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와닿지 않아. 왜? 실제로 평상시에 느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8식 얘기하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착한 얘기를 자꾸 하면 어렵잖아. 착한 사람들한테 나쁜 얘기 계속하면요, 저게 뭐지? 잘 이해를 안 해. 똑같은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어쨌거나 이 유식을 공부하면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본인에게 잠재되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의도했거나 혹은 본인의 아주 분별이 없는 그냥 맑고 깨끗한 식이 있다는 것 자체만 딱 알고 있어도 그 다음부터 삶 자체가 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유식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어려워. 평상시에 쓰지 않는 거라. 나에게도 저런 면이 뭐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들은 여러분들의 팔식을 존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보살님 오셨습니까? 지가 진짜 보살인 줄 알면 큰일 난다. 이게 스님들은 여러분들의 근본식, 청정하고 맑은 식을 존중하려고 해요. 근본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6식하고 7식만 가지고 이제 대하지, 주로. 저 스님이 얼굴은 잘생겼나? 학교는 하버드를 나왔나? 말은 잘하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쨌든 지금은 몰라도 돼요. 6식, 7식, 8식이 그래서 이제 튀어나왔는데 이 심의식을 구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 5식 플러스 이 5식이 합쳐져 갖고 총합식으로, 그러니까 같이 연동해 갖고 작동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생각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눈으로, 귀로, 촉감으로, 맛으로, 냄새로 이렇게 봤던 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같은 게 있잖아요.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뱃에서 나올 때부터 그 색깔을 좋아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뭔가 계기가 있어요. 뭐 이렇게 색깔을 떠올렸는데 밥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그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저 색깔만 떠올리면 밥이 오는구나. 라든가.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색깔에 대한 호감도가 증폭되면서 그 색깔 자기가 좋아하는 색으로. 그게 이게 육식의 작용이 거기서부터 이제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중에 저는 참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뭐 설문지 보면 좋아하는 색깔. 왜 물어보지 나는? 나는 이제 스님이 돼갖고 그런 거 보면은 왜 물어보지? 좋아하는 음식 이거 왜 물어보지? 스님이 됐으면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걸 왜 물어볼까? 여러분들이 밥 사준다 그러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지. 밥 사준다 그러면 오늘은 중국집으로 갑시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의 작용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면 근본식을 자꾸 망각하게 되니까. 그래서 스님들은 평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것이죠. 주는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금강경 경전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가 해설서에 오가에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요. 덕산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선감 덕산이라는 스님께서 얼마나 금강경 연구를 많이 했든지 속가상이 주씨인데 별명이 금강이라는 별명이부터 주금강. 막 금강경을 5,000자가 넘는 글자로 5,700자가 되는 글자를 막 앞으로도 외우고 뒤로도 읽고 막 그러나 봐. 뻥 치는 김에 조금 더 하면 한 글자 띄어서도 막 외우고 막. 아니 그 정도로 금강경이 달통한 스님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저 남쪽에서 마음 공부만 하면 된다. 무슨 경전 읽을 게 뭘 필요가 있냐. 이런 그 주장이 불교에 대한 그 교설이 막 퍼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감히 경전도 안 보고 부처님 깨달음을 운운하다니 내가 가서 박사를 내겠다 하고 그 책을 자기가 주석서를 단 책을 딱 들고 간단 말이야. 그 스님을 찾아가요. 용담 숭신이라는 스님 찾아가는데 나중에 그분의 제자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절 앞에 탁 가가지고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러려면은 긴장도 풀어야 되고 아는 것도 잘 끌어올려야 되지만 배에도 힘이 좀 들어가면 이제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마침 가는데 이제 절 앞에 호떡집이 있는데 호떡집에 웬 할머니 노파가 호떡을 구워서 팔고 있어요. 그걸 보고는 저걸 먹고 들어가서 배 좀 채워갖고 가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호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유 스님 어디서 멀리서 오셨나 봐요. 저 북쪽에서 왔다고. 아유 그 바랑에 바리바리 싼 건 뭡니까? 아이 내가 금강경 좀 공부를 했는데 이 금강경 내가 이거 주석서 달아놓은 거예요. 이 호떡 파는 할머니가 금강경이라고 하면 제가 금강경을 읽다가 궁금한 대목이 한 대목 있었는데 스님께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덕산 스님이 뭔 길거리 호떡 파는 할머니가 금강경을 나한테 물어본다면 뭐든지 물어보시오 이러고 이제 거만하게 이제 금강경 10분 18분 이럴 때 가보면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스님 지금 드시려는 이 호떡은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어디에다가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오 그런 건 알아들었다는 얘기야?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듣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 밥 먹을 때 아침, 점심, 저녁 할 때 점심 여기서 나왔어요.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점심은 그래서 중간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도 이 점심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딤섬. 딤섬이 한문으로 점심이잖아.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이 딤섬은 그래서 점심 메뉴가 아니라 간단한 메뉴,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점을 쓰는. 밥 먹기 전에 코스 요리 이런 거 시키면 맨 앞에 나온 코스를 또 먹어봤어야 알지. 하여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호떡으로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불가득인데 금강경 어디에도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덕산 스님이 말을 못해요. 근가경을 앞뒤로 막 읽어보고 막 공부한 걸 막 어디 봐 대답을 해줄 대답이 갑자기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호떡 갖다가 뒤집어가지고 나는 스님한테 호떡을 조금 더 줄 수가 없다. 가시오! 하고 쫓아내버려요. 그 대목이 과거심, 미래심, 현재심, 불가득할 때 꼭 설명해 주는 대목이야, 이 덕산 스님의. 이걸 이제 해석을 하죠.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은 현재일 수가 없고 과거로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과거는 어떻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딱 규정해갖고 얘기할 수도 없어. 시간아 멈춰다오 해놓고 딱 해놓고 해야 되는데, 바람아 멈춰다오 또 생각하지 마. 시간아 멈춰 딱 하면 거기서 딱 끝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호떡으로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호떡을 먹었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지 마세요 하고 딱 먹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건데 머리로 굴려가면 생각하니까 안 되거든. 이 심식의 작용이라는 게 그래요. 머리 굴려갖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 지금 활발하게 이 심의식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왜 유식을 배우냐? 그 작동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원리.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지금 내가 작용하고 작동할 때 좀 더 유용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식 공부는 유식하려고 공부하면 필전 필패, 백전 백패. 유식 공부해갖고 유식한 척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덕산 스님 꼴라. 이거는 덕산 스님은 교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지금 활발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너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학적으로 공부했던 게 이 활발한데 대응할 수가 있나?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의도대로 활발하게 그냥 먹어치워버리든가 다음에 먹으려면 가버리든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작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겠어? 왜 오 안 하는 거야? 아까는 알아듣는 척하면서 믿을 수가 없어요. 강사는 강의를 하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에다가 이분들 수준을 맞춰야 될까? 강의하면서 내내 그걸 살피는데 내가 보니까 조금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다시 얘기를 처음 들어가서 비 자나푸티 마트라라고 하는 건 단지 아는 것이 분별되어질 뿐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다만 내가 아는 것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 해석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여기 즈냐 뿌띠라고 하는 이 내가 안다는 것 아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주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이 내가 아는 것을 범위를 좀 넓히면 내가 경험한 것도 돼요. 지금부터 태어났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그 아는 것과 경험한 것들 가운데서 내가 쉽게 일으키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나푸티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그동안에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구별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뭐라고 번역했어요? 오직 식뿐이다 이렇게. 왜? 아는 것뿐이라니까 말이. 오직 내가 아는 것, 경험한 것, 판단한 것이 안다고 하는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유식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했다. 이게 유식의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수준이 있어가지고 반야신경에 막 공 이런 걸 이미 알아가지고 세상에 뭐 다 허망한데 무상하고 뭐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유식을 공부할 때는 이 안에 좀 집중해가지고 유식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펼쳐지는 세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또 세상의 모든 대상 만물과의 어떤 나와의 인과관계는 단지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판단되어진 것뿐이다.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에요. 유식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 남전 스님은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아는 것과 경험된 것과 이해된 것과 판단된 걸 뿐 나의 어떤 식작용이 발생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고 있는 것, 판단하는 것뿐으로 식해요. 그러면 나하고 그 사람이 만났을 때 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죠. 동일하지 않아요. 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제가 시력이 좀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거든요. 시력이 1.0인 사람하고 0.1인 사람하고 보는 게 달라. 1.0인 사람이 분명하게 보이면 0.1인 사람은 안경 쓰지 않으면 흐릿하게 보이거든요. 달라요. 대상은, 객관적인 대상은 같은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유식에서 좀 다르다고 보는데, 객관적 대상은 일단 놔두더라도 보는 사람들의 감각기관의 능력에 따라 다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뭉쳐잡고 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유식에서 중요한 거,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게 나눠져. 주관적인 것 다 달라. 주관적인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건 어렵지 조금. 주관은 다 달라요. 그건 이해가 됐어. 객관은 여러분 하나일까? 숙제 유식 30송 끝날 때쯤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쨌거나 오늘은 주관은 내가 지금 이 유식에서 지금 설명하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경험되어진 것, 내가 판단하는 것들이 그것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된 거예요. 유식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식작용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된 것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좀 곰곰이 씹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자꾸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건 이론의 영역인데 마음이나 생각작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음의 상태와 생각의 상태를 관찰하는 내용이에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려고 하니까 따라가기가 지금 힘들어. 따라가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안 돼. 왜? 마음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니까. 내가 1분 전에는 스님 강의를 잘 들어야겠다고 이 앞에 앉았는데 1분 전에 잘 들었는데 내가 말하면 침을 튀겠단 말이야.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순간순간마다 어떤 상황이 닥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는 말이 가당키는 하겠어? 마음대로 된다. 마음 먹은 대로 해보자. 쉽지 않다니까. 어저께 마음 먹었던 거, 어저께 저녁에 마음 먹었던 게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보통은 그런다니까요. 그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건 그것뿐이야. 그때 그 상황뿐인 건데. 근데 지금 마음은, 실제 마음은 움직이고 있어요. 이 관계를 규명해 놓은 게 유식학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다 이게. 우리 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 상태를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행은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난 걸 알아차리는 거야. 시간이 지났지. 그때 알아차린 걸 알았어. 지금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훌륭한 스님들 많이 오셨던데 명상 이런 거 얘기할 때 알아차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거든. 일어난 순간에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유식은 그 알아차림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식의 반대말이 무식이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잘 안 돼. 그렇게 해갖고는 택도 없고, 제가 얘기해. 이 단어가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유식의 규정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경험하고 판단한 것이 그때 작용할 뿐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지난 다음에 또 작용해야 돼. 이걸 알아차려가는 게 유식을 공부하는 매우 중요한 공부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설명할 때 두 가지로 크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전이나 유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눈앞에 실제하는 존재는, 이 간단한 문장이 이렇게 어려워. 눈앞에 실제하는 존재는, 자, 한 문장 끊고, 실제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실제라면 실제로, 또 하나는 고정적으로, 이런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앞에 지금 보이는 존재는 실제로는 고정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 벌써 어렵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대상의 모양과 형식이 달라진다. 이게 유식의 규정이에요. 제가 아까 객관은 어떻습니까? 물어봤지? 답을 하나씩 찾아가 봐. 눈앞에 쫙 펼쳐지는 현상은 실제로 고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작동과 작용이 알아차릴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객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죠. 이게 이제 나중에 공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관되어서 불교 이론을 잘 해설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규정해요. 심식. 그러니까 마음이 인식하는 그 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인식되어지고, 그 다르게 인식되어지는 순간순간의 인식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유식은 그런 입장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규정이 매우 간단한 규정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 상태를 나중에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하나는 변계 소집성. 말이 벌써 어려워진다. 변계 소집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의탁이성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원성실성. 이게 유식에서 말하는 마음의 상태 세 가지거든요. 변계 소집이라는 건 주변에 있는 모든 경계가 다 소집되어 아는 거야. 이거 보통 우리가 아는 거. 의탁이성.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해갖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탁이성. 그러니까 다 소집해갖고 아는데 거기에 의지해갖고 일어난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중생의 성품. 그 변계 소집에 소집된 것들과 의탁이성의 그 타의 근본을 알아차리는 걸 원성실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깨달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유식에서 매우 중요한 마음 작동의 세 가지 양태로서 설명되어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제 유식 30성 읽어가면서 공부를 좀 하시자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3분의 1도 못하고 가야 되나.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유식 30성의 1, 2, 3, 4, 5성 해갖고 30성을 전부까지는 하지 말자. 너무 많아지니까. 한 5성씩 끊어가지고 5성, 10성, 15성 이렇게 끊어갖고 제가 인쇄 복사를 해가지고 부탁해갖고 좀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필기도 좀 하고 그러세요. 우리가 경전 교학을 공부할 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저는 교재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분 생각대로 따라가는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 같아서는 좋은 교재를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이거 공부합시다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백지 상태잖아. 그러니까 지금 매우 순수하고 청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우리의 생각을 좀 담으시자고. 그래서 원문 정도, 원문, 한문어로 된 원문하고 한글 정도 해석한 걸 제가 갖고 올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일송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한번 최대한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아셨죠? 네.